자, 하태경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안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가능성 있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한 장관이 장관으로서 여태까지 활동들을 보면 크게 실수를 안 해요. 네. 굉장히 이건 리더로서 중요한 덕목이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가장 큰 충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 장관이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이 맥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관 현상에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세대거든요. 세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젊은 세대가 사실 586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저를 따라가지고 60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60대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한 거냐면 그 아래 세대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주목을 받을 만한 둘인데 그게 이준석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대항마가 없어요. 그 세대에. 민주당의 대항마라는 게 김용민, 김남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이 늙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치를 때 오히려 국힘이 젊어 보였고 그냥 선거 유세 방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앞서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현상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의 마음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한동훈.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이미 끝났다, 관계가. 한동훈이라면은 어차피 선거 끝나면 이제 포스트잖아요. 라고 한다면 당신하고 나하고 동지가 돼서 이 보수를 바꾸자. 우리 둘이서 재밌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한 게 그 부분이고. 하태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민주당이 국힘을 대항하기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준석과 한동훈이 손잡을 가능성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지금 그 살라미 전략으로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제2의 황교안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그랬다가 또 머지않아 동지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 장관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뭐 법조 커리어에 있어서는 뭐 최정점에 있는 분이고 정치적 면에 있어서는 긁지 않은 복권 같은. 당연히 경쟁자에 가깝죠. 한동훈 장관이 살아온 이력도 저는 다르고 거기는 윤석열 퀴즈고요. 저는 박근혜 퀴즈입니다. 저는 박근혜 퀴즈를 넘어선 거고요. 윤석열 퀴즈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동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지 않다. 왜냐? 지금 바로 그러시면 배신자죠. 그거는. 결국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카드를 활용해서 자신의 몸값을 서로 높이는 거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마인드는 뭐냐면 상당히 공학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인문학적이기 때문에 항상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정당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일정의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 내가 이길 수 있는 스킬을 내가 가진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내가 부릴 수 있는 모든 스킬을 다 하겠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신당 얘기인데 당을 만드는 사람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김태섭 같은 경우에도 이 당이 어떤 당이냐. 양당제의 폐해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라도 해서 이 양당제를 깨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준석은 당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만들겠다는 당이 뭘 위한 당인지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두 가지 당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국힘을 대신할 만한 개혁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아니면 양당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김태섭처럼 제3당을 만들겠다.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실체가 없다는 거고 그냥 하나의 카드에 불과하고 이준석은 진짜로 원하는 건 뭐냐면 국힘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국힘에서 제시하는 안이 지금까지 내가 요구하는 안에 못 미친다라는 거죠. 아직 국힘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2월 27일 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념 혁신위 활동이 다 끝나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국힘의 위기가 시작되고 총선은 다가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급하기 때문에 자기의 요구를 갖다 남김없이 받아들일 거고 그때를 난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게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이렇게라도 가겠다. 만약에 신당에 뜨게 되면 아무래도 국힘한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선거 속에서도 이걸 하나의 카드로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금 미리 던져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어떠냐 나랑 한번 손잡아보자. 우리가 둘이 선거 치르면 이길 수도 있어. 잘하면은 한동훈이 붙어준다면은 정말로 이건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제치고 나는 다음에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의 속마음인 거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어떤 정당 그리고 어떤 정치,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사실 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어떤 정당, 어떤 정치,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도 별다른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 교수가 지금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이 안 보이고 뭐 아무개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민주당이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잘못됐고요. 그 젊은 정치인이 없으니까 자꾸 청년 나이를 높여요. 그래서 젊어지는 거 덕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 청년이 됐어 뭐 그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거의 청년입니다. 청년이 지금 40대 후반까지 지금 돼가지고요. 정년이 쓰는 청년들 김에 쓰는 김에 조금만 더 쓰시죠. 이거 잘못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국힘당은 뭐 이준석이라는 말하자면 신제품이 하나 생겨가지고 조금 위안을 받고 있는 셈이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정말 어떤 정당 어떤 정치를 원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양당이 네. 답을 못 주고 있어서 사실 네. 답은 양당 정치의 종식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